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 동안 갑자기 아프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연휴 기간 우리 지역 문 여는 응급의료기관은 어딘지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 20일까지 응급실 재이송 건수는 3,600여 건. 지난해 연간 재이송 건수 4,200여 건에 85.1%에 달합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현실화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걱정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도 가끔 혈압이 높아갖고 중환자실을 가는데 전번에 못 가갖고 병원이 없어갖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한 1년 반 전에는 응급실을 실려가면 입원이 바로 응급처치를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죠. 은평구는 비상진료 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 상황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정부 방침에 맞춰 오는 25일까지를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난 9일 은평 성모병원을 찾는 등 지역 응급의료 현장을 살폈습니다. 연휴 기간 은평구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응급실은 은평 성모병원을 포함해 청구 성심병원, 은평 연세병원 응급실 등 3곳입니다. 은평구는 추석 연휴 기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과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알림톡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진료실은 16일 하루만 쉬고 나머지 휴일은 정상 운영됩니다.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은 보건소를 방문하면 필요한 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은평구 관내 응급실이 3곳이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이 연휴 기간 동안 일반 의료기관이 진료를 안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들은 응급실을 이용하기보다는 응급실은 중증 환자들이 갈 수 있도록 좀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응급의료 관련 정보는 120 다산 콜센터, 129 보건복지 콜센터, 129 등으로 전화 문의 가능하며 응급의료 포털이나 은평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생활 쓰레기 배출이 일부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 중단 등으로 인해 자치구마다 쓰레기 배출 날짜가 다르다고 설명했는데요. 연휴 전인 13일까지는 평소대로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면 되지만 14일부터는 안 되는 지역이 많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 생활 폐기물 배출일은 은평구는 17일과 18일, 양천구는 15일과 18일입니다. 연휴 기간 쓰레기 배출 방법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동주민센터로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은평구가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평가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은평구는 RFID 기반의 폐기물 종량기와 감량기를 보급하고 1,100톤 넘게 폐기물을 줄여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번 평가는 지난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추진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성과 평가 결과 은평구가 전국 1위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화재 예방 캠페인에 나섰던 소방관이 현장에서 화재 신고를 받고 초기 대응에 나서 화재를 진압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천 소방서는 신월시장에서 추석맞이 화재 예방 캠페인을 벌이던 중 행인으로부터 인근 강서구 아파트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았는데요. 소방대원들은 현장에서 강서소방서와 상황을 교류하고 즉각 현장에 출동해 초기 진화에 성공해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차단했습니다. 한편 신월시장에서 열린 화재 예방 캠페인에는 양천소방서와 의용소방대 상인회 등 30여 명이 참석해 추석 연휴 화재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을 벌였습니다. 오는 27일 은평구 사비나미술관에서 시와 음악이 있는 밤 행사가 열립니다. 27일에는 도종환 시인의 문학 강연이, 10월 18일에는 나인티덕 브라스밴드의 재즈 공연이 펼쳐집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대출 규제를 강화한 상황인데요.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은행들은 예외 규정을 추가하며 수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가동하면서 은행들은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주택자가 전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 거래 등을 막겠다는 의도였는데 이 조치는 전세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발목까지 붙잡았습니다.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크게 늘자 은행들은 하루 만에 결혼이나 상속, 이주 등으로 대출이 불가피한 경우와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사는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을 지속하겠다며 예외 규정을 제각각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은행마다 각각 다른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됐고 부동산 시장은 안정보다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결국 지난 10일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세밀한 입장을 내지 못해 은행권과 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다며 사과했습니다. 정부가 단계별 DSR 시행으로 대출 한도를 관리하고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서울 부동산 거래는 일단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순 8만 5천 건을 넘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8월 초 7만 6천여 건까지 줄었다가 최근 8만 3,500여 건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서울 전세 매물도 지난해 12월 3만 6천여 건에서 8월 초 2만 6천여 건까지 줄었다가 최근 2만 8,500여 건까지 다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출 규제 강화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제2금융권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차라리 집을 사자, 이런 기회에 집을 사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서 결국에는 매매 수요를 증가시키는, 수요 증가는 또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또 집값 불안의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이 고금리 대출로 밀려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신용대출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메꿀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담보대출을 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가계대출의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제 실수요자들은 고금리를 사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연말까지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제2금융권 모든 가계대출까지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기준금리 인하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줄어들 수 있을지 여전히 걱정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료대란을 자초한 정부가 직접 나서 사태를 결자 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12일 오전 지역 의료계 등과 의료 현장 긴급 점검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도지사는 의료대란으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중증 환자 치료에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의료 사태에 대한 대응에 대단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문제를 만든 주체에서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데 의료계에 대안을 가져오라는 등 이런 조건 비슷한 거를 다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아직도 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한편 이날 경기도는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4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시스템 유지를 위해 추석 이후에도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천원주택을 비롯한 인천형 주거정책인 아이플러스 집들임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시는 우선 1일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하는데요. 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 임대주택이나 전세 임대주택을 1일 임대료 1,000원, 월 3만 원에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전세 임대주택의 경우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 중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한 후 빌려주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는 또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인 1.0 대출도 추진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서 이미 인하된 금리에 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한 자녀 출산의 경우 0.8%, 두 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됩니다. 경기도의회 여야가 K컬처밸리 문제에 대한 의견차로 대립하다 지난 11일 오후 의사일정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일부터 K컬처밸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우선 추진을 주장하며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는데요. 오는 13일 폐회될 예정이었던 임시회는 이번 합의에 따라 오는 23일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도정 질의를 진행하고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12일에서 13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와 추경의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추석 명절 이후인 19일에서 21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의 본심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제74주년 기념식이 인천 내양 18부두 계양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인천시와 해군본부가 주관한 이번 기념식은 6.25 전쟁 참전 22개국 국기 입장을 시작으로 참전국 지휘관들의 영상 메시지 상영과 참전 용사의 회고사가 이어졌는데요. 유정복 인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인천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계 최고 국제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국제도시로 성장했다며 세계 도시들과 연계해 평화와 도시 공동체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씨는 유엔 승인 비정부기구인 국제평화도시에 올해 418번째 회원도시로 공식 가입하고 기념식에서 이를 선포했습니다. 국제평화도시는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 도시들의 연합체로 시는 평화와 자유라는 인류 공통의 가치를 지키는 활동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이날 기념식에 이어 경인전철 동인천역과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 사이 1.4km 구간에서는 인천 상륙작전 전승기념 시가행진도 진행됐습니다. 참전용사와 해군, 해병대, 군악대 등 1,800명과 전차와 장갑차 등 장비 30여 대가 참여했습니다. 한편 인천 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한국과 미국, 영국 등 8개국 261척의 함정이 투입돼 치러졌으며 90일 만에 서울을 수복하는 등 6.25 전쟁의 전세를 뒤엎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당시 모습 재현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메가더 장군 동상 부조들이 새 부조물로 교체됐습니다. 인천시는 제74주년 인천 상륙작전 기념주간을 맞아 자유공원에서 메가더 장군 동상 부조물 제막식을 개최했는데요. 이번에 설치된 부조물은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에 위치한 메가더 기념관에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당시 마운트 맥킨리함에서 상륙작전을 지켜보는 사진과 미 해병대원들이 적색해안에서 방파제를 넘어 상륙하는 모습을 담은 2장의 사진을 제공받아 이를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시는 앞서 기존 부조물이 1944년 필리핀 레이테만 상륙작전의 사진을 참고해 제작된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새 부조물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기존 부조물은 70년 가까이 시민과 함께한 가치를 인정해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을 앞두고 도내 식품 제조 가공업과 축산물 판매업체 등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총 4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위반 행위 중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화성시의 한 식품 제조 가공업체는 소비기한이 11개월이나 지난 냉동 절단 꽃게를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김포시의 한 식욕 판매업체는 삼겹살 제품 등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제품 창고에 보관했는데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